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전일 종합주가지수가 장중 49포인트 하락한 3019포인트고요 거래량이 8억 5천 5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7,6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3,000 매도, 기관이 4,8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3,600을 매도하고 투신사가 350 매도, 연기금이 270 매도, 사모펀드가 670 매도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장 끝날 때까지 쭉 이어졌고요. 그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모두 받아주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업종지수인데요. 오른 종목은 섬유우복이 0.46%, 그리고 통신주가 0.18% 강보합이고요. 다 하락했습니다. 은행주도 3.59% 하락했고, 기계가 또 크게 빠졌고요. 운송장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대한항공이겠죠? 등등, 의료정밀, 유통, 구분 없이 증권주도 2%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하다 보니 그냥 다 파래요. 그냥 오른 종목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500원, 3,000원 상승해서 약 0.9% 올랐고요. 에스크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올랐고, 보는 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S오일이 올랐고요. 삼성화재가 올랐고요. 그 정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딱히 보이진 않아서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물이 더 많고요. 그렇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8억 5천만 주인데요. 거래량 이렇게 보니까 가수에는 없었고 실제 거래량이 8억 5천만 주 보여집니다. 저가주들이 개인들 보다 보니 저가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삼성전자가 900원 하락한 1.2%군요. 네, 73,200원이고요. HMM이 또 5.6%, HMM은 완전 이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봐야 되나요?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HMM은 어쨌건 2020년도 가장 큰 수혜주, 가장 주도 종목이 지금 먼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눈에 띄지는 않고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눈에 띄는 종목, 낮이 있는 종목들은 보이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 봤나요? 업종 차트, 시가총액, 투자자별 거래량 상위 봤고요. 네, 이제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예요. 제가 어제 시황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황을 하지 못한군요. 저도 지금 판단이 연말장세를 기다리는 저도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같이 그냥 폭락을 해버리니 저도 마음이 아프죠. 네, 연말장세가 없어지는 건지 이대로 장이 그냥 추락해서 사라지는 건지 그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미국 증시 다우지수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보고 밤새 보고 제가 지금 토요일날 오전에 시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이 정도면 괜찮았죠. 그 목요일날 얘네들이 큰 폭 하락을 했었는데요. 얼마나 빠졌나요? 1.59% 하락했는데 어제 1.4% 상승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하락폭 비슷한 맞받아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직점 저점은 깨지 않고 이 정도면 그 목요일 하락을 어제 긴 장대 양선으로 맞받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요, 어제 아시아는 중국만 0.9% 상승하고 모두 하락했어요. 일본은 2.3%. 어제 일본 정신 없었겠죠. 게다가 유럽 증시도 어저께 하락했거든요. 독일이 0.68% 하락했고 영국이 0.8%,
어제 유럽 증시도 안 좋았습니다. 헝가리만 플러스 돌아섰고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였고, 그래서 미국 증시도 불안하게 봤었는데 다행히도 네, 월초 장세라고 그 펀드 자금이 들어왔는지 뭐 딱히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제 강하게 반등했어요. 아직까지 좀 불꽃은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어차피 미국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 동행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동조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상관관계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도 올라가고요. 미국 증시 빠지면 한국 증시가 빠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끝난 건지, 미국 증시가 끝났다면 한국 증시도 같이 끝난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면, 예를 들어 연말 장사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 한국 증시도 올 연말 장세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요. 어제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큰 폭 상승했어요. 1.43%. 그래서 나름대로 거래량도 증가해 줬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제 다음 주 돼가지고 10월달 되면 얘네도 월초 장세 나타나면서 요 35,000포인트를 넘어서 준다면 좀 밝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주봉 차트를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작년 3월부터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던 주가 움직임인데요. 여기서 올라가 주면 뭐 괜찮으나, 만약에 얘네도 요걸 밀려버리면, 요 지수들이 밀려버리면 얘네도 뭐 3만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3만까지는 내려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3만까지 내려와 버리게 된다면은 없죠. 네. 뭐가 없냐면 앞으로 1, 2년 동안 시장은 없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얘네도 요 직전 저점 때 요거를 깨고 내려와 버리면 여기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올라가겠다고 이게 계속 들이받는 게, 천장을 들이받는 게 최소한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여길 더 이상 깨지 않는 상태에서 연말 장세를 맞이한다면 한 번 더 연말 장세를 기대해 보는 것이고, 네, 이게 없이 무너져 버린다면 뭐 한국과 미국, 뭐 전 세계 증시가 내년까지는 작년의 호황을 등을 지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좀 암울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 초가 고비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나스닥이고요. 나스닥도 뭐 어제는 최근 3일간 화수목 빠졌는데요. 어제 그래도 밑에 긴 꼬리 달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있고, 뭐 어젯밤 모양새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S&P고요. 네, S&P도 장대 음선과 장대 양선 맞받아주는 모습이죠. 일본 니케이, 어제 일본이 민들레죠? 태풍 16호가 아마 도쿄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뭐 아침에 뉴스를 좀 보니까 타격이 피해가 꽤 컸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는 일본은 정신 없었을 걸로 판단되고요. 나름대로 뭐 지금 61선, 120선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얘네도 2.3% 하락했고 한국은 1.6% 하락했고 그랬습니다. 그냥 올라간 거 그대로,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이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고, 직접 예전에 고점까지 올라간 게 이상하다시피 올라갔는데 어쨌거나 올라간 거 그대로 포물선거리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홍콩 항생이고요. 중국 상해, 중국만 어제 올라갔어요. 0.9%. 얘네도 61선, 120선에서 아마 멈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다우지수하고 뭐 상해지수하고는, 그 중국 지수는요, 전 세계 주가하고 동행성이 없어요. 그냥 중국의 주가 지수는요, 상해 지수는요, 그냥 독고다이, 지 홀로 움직이는 모양새들입니다. 그 미국 증시를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동행성하는 모습, 그래프 모양이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즉 미국이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 미국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중국 상해 지수는
전 세계 어느 증시랑 비교를 해봐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그냥 패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대만은 그래도 또 세계 지수, 뭐 다우 지수라든가 우리 한국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라고 봐도 되겠죠. 얘네도 어째 2.15% 큰 폭이 하락했어요. 이거 봐서는 얘네도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불길한 모습이고요. 쭉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되나요? 연결시켜주면 굳이 뭐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거래량도 나름대로 빠지면서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뭐 49%죠. 거의 50포인트 장중한 때도 무너지고 해가지고 왜 이러나 저는 다른 거라기보다는 연말 장사가 사라지나 없나? 명색이 10월 1일 월초인데 물론 다음 주 월요일날 월초 장세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긴 봤으나 그게 너무 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미국 증시를 보면서 오늘 좀 판단을 해보기로 했고 연말 장사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3,000포인트를 추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1, 2년간 시장이 없나? 그런 판단을 두 가지를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이 3,000포인트인데 요거를 이탈해서 내려가 버리면요 쭉 내려줘까지 미국 같으면 3만 포인트고 우리는 2,500포인트입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여기서 3,000포인트 깼을 때 2,500포인트는 사실 작게 봐준 거예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작게 봐준 건데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게 3,000포인트가 또 벽이에요. 벽. 엄청난 벽이 돼 가지고 천장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리고 그 3,000포인트에서 위에서 거래됐던 그 거래량들이 있죠. 요 거래량들. 요 거래량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화가.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때 샀던 사람들이 절반은 손해보고 팔아야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이때가 올 12월 작년 12월 1월 달이죠. 올 1월 달인데 지금까지 9월 달까지니까 9개월간이죠. 기간으로 따지면 곱하기 3을 해버려요. 9개월 곱하기 3 하면 39, 27이죠. 그럼 2년 이상은 3,000포인트 이상의 구경을 못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9개월 동안 그 3,000포인트 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요. 기간은. 밑에서 머무는 조정기간이. 그래서 2년 동안은 3,000포인트 구경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00포인트라는 게 참 중요해요. 깨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 깨고 내렸을 때도 3,000포인트 깨지 않길 바랐던 것이고요. 그게. 근데 시장 흐름 자체가 연말장세가 이러고 있다가 연말장세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이러고 있다가 3,000번을 깨면서 앞으로 1, 2년간 시장이 없는 것이냐 좀 그런 시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제가 그 월봉 차트 보면서 몇 번 설명을 해 드렸었을 거예요. 1,000포인트 깨고 폭락하고 2,000포인트 깨고 폭락하고 3,000포인트 깨고는 아직까지 폭락은 없이 뭐 가격 조정만 쭉 이어졌잖아요. 근데 3,000포인트도 예외 없이 폭락이 나올 것이냐? 예전에 이거 보고 말씀드렸죠. 1,000 깨고 폭락하고 또 1,000 깼다가 또 폭락하고 1,000 깼다가 폭락하고 이 1,000은 3번 올라갔다가 폭락했어요. 제가 87년도 8월 1일날 입사했으니까 이때부터 쭉 봤죠. 이런 거를. 이때를. 2,000 갔다가 또 1,000포인트 폭락하고요. 이건 국민은행 때 봤고요. 증권사 때 봤고요. 이런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요. 3,000포인트 와서는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또 폭락이 나와야 되냐 이거죠. 2,500까지. 그러질 애초의 예상은 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요때 사실 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때. 근데 안 무너지고 버텼잖아요. 이때도 3,000 치고 내려갈 때 좀 내려갈 줄 알았더니 안 내려가고 버틴 게 참 대단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조정 없이 지금 버텨줬거든요.
근데 이제서 이제 다시 내려간다. 2,500까지. 그럼 과거에 한 번씩 폭락했을 때는 1년간 2년간 시장이 없었거든요. 계속 하락했거든요. 이번에는 올라갔다 내려간 게 아니라 위에서 아예 그냥 개마 고원, 그냥 고원지대를 형성해 버렸잖아요. 영향이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장세가 한번 보여주면서 위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예전과 같이 폭락을 할 것인지, 패러다임이 변화되나 한국 경제가 지금 세계 탑 10이고, 근데 미국 증시는 우리 한국 증시 같이 다우지수는 폭락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좀 쉬는 건 있었지만 다우지수는 올라갔다가 좀 쉬는 건 있었지만 뭐 폭락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미국은. 요거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9.11 테러도 3일 빠지고 3일 급등했었고요. 이거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고요. 그 외에 미국 증시는 뭐 올라갔다 폭락하고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 미국 증시도 여기서 뭐 폭락하고 그러진 않을 거로 봐요. 워낙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횡보하는 건 있겠죠. 그렇다면 저도 우리 한국 증시도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저는 그냥 연말장세도 나오고 뭐 쉬더라도 내년 봄에 좀 쉬더라도 좀 정상적인 흐름 3,000개 포인트는 더 이상 깨지 않고 움직일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에 한 7번, 8번은 연발장사가 있거든요. 근데 설마 올해가 없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초장세는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리 안 좋아도 하루 이틀은 연말장사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도 10월 달인데, 어제가 10월 1일이지만 그 9월 달에 보니까 그 다음 주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부터 그 월초 장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봐서는 제 생각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월초 장세가 나타나면서 요 3,100 언저리 요 갭은 메꿔야 되거든요. 무조건 요 갭은 메꿔야 돼요. 요 갭을 안 메꾸면 이게 섬나라가 돼 버려요. 섬나라. 육지가 되고 섬나라가 돼 가지고 이거 가기 힘들게 되거든요. 저 바다가 다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거 다리를 메꾸는 3,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연말 장세가 한번 있지 않을까? 근데 좀 겁을 너무 많이 주는 건 맞아요. 예전에 저 군대를 가게 되면 항상 훈련을 심하게 때릴 때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면회가 있었는데 잘 먹었죠. 면회니까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 기름기 있는 거 실컷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녁에 이제 그 취침 시간 됐는데 갑자기 연병장이 집합을 하래요. 연병장이 집합했더니 한 1시간 이상을 굴렸어요. 점심 때 그 면회 와가지고 바리바리 싸운 거, 잘 먹었던 거, 기름기 있는 거 바리바리 연병장에서 굴르면서 다 토했죠. 대부분 다 토해냈습니다. 하면서 역겹게 다 토했어요. 토하고 씻고 이제 그 내부만 들어갔더니 침상외에 그 단팥빵이 있더라고요. 낮에 먹었던 그 맛있는 바리바리 그 기름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단팥빵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새벽이 오기 전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 연말장사라든가 오기 전에 한번 이런 고비를 겪어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한번 장세를 보고요. 3,000포인트 깨면서 이 장세가 끝나면서 앞으로 2,500까지 가는 모습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3,000 언저리 벽을 계속 천장을 들이받아야 되죠. 이마로. 그게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들이받아야 되는 거겠죠. 이 개마고원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충분히 이제 겁은 줬으니까 서서히 살아날 것인지 그 움직임을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장사는 대략 10월 초부터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 11월 초반 내지 중순까지
연말 장사라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12월 달까지 가져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10월 초부터 일반적으로 연말 장사예요. 네. 추석 전후가 가장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석 전후가 가장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세, 월요일날, 화요일날 장세를 좀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지 못한 건요, 네, 제가 판단이 연말 장사 있을 것 같다는 건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더 보고 싶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계속 드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를 좀 더 보면서 판단을 하고 싶어서 어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 댓글 보니까 네, 기다렸는데 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참 구독자 조회수는 많지 않은데도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토요일날 했을 거예요. 금요일날 안 하고. 그렇게 하시고. 월요일날 다음 주 장세, 월초 장세 나타나는지 한번 더 지켜보고요. 다음 주가 제가 보기에 어떤 3천 깨지고 내려가는지, 연말 장세 어떤 그 징후가 나타나는지 다음 주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은 큰 의미가 없어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개별 종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개별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하락 조정 마무리하고 연말 장사가 나타내냐, 그 중요한 기로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주가지수만 시황만 전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